주말 동안 한 헤지펀드 대표의 보고서로 시장이 온통 시끄러웠습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식으로 투자하는 한국인 투자자들 때문에 월가의 오래된 문화들이 지금 모두 망가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였는데요. 월가의 이런 인식은 앞으로도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미국 증시 심각한 워블링 장세를 나타냈는데요. 그래도 이 반등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예. 질적으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벤트들이 많죠? 예. 18일 정도 이렇게 보면 FMC 회의 음, 그리고 독일에서는 부채 한도도 여기 폐지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유럽에 이렇게 요즘 많이 부각되는데요. 이런 문제라든가 예. 그리고 젠스랑의 이게 기지연설도 있었죠. 있죠? 2025년 예, 그렇죠. 관련돼서 그래서 이번 주는 상당히 변곡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인데요. 예. 왜 이렇게 질적으로는 좀 악화됐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이번에 FMC에서 경제 전망이 나오는데요. 예. 성장률은 좀 하락되지 않겠느냐. 아. 왜 그러냐면 이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1월 달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9% 정도, 9%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2월 달에는 이번 주에 오늘이죠. 미국 시간으로 2월 소매 판매는 그 베이스백 때문에 올라갈 거리게 보고 있습니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GDP 기여도의 한 70% 정도 차지하는 민간 소비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12월과 달리 그 셉에서는 경제 성장이 좀 낮춰지지 않겠느냐.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질적으로는 좀 악화됐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뭐에 의해서 반등했는가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요인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김지현 PD가 그 문제를 잘 짚어주셨는데요. 역시 임시예산안 통과. 그렇죠. 이게 이제 셔터다운이- 3월 14일 그 공포 때문에 미국의 주식을 많이 끌어내렸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이다 이렇게 보이겠고요. 두 번째는 기술적 반등 요인. 예. 이건 뭐 의미를 둘 수는 없죠.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취임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관세에 대해서 발언을 자제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관세 공포가 셧다운 공포와 함께 겹쳐서 미국 주식을 떨어뜨렸는데요. 관세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다 보니까 모종의 조치가 나오는 게 아니냐. 예.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라든가 증시적 측면에서 그동안 애써 외면하다가 지난주에 블랙 먼데이 발생 이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 사항을 표시했거든요. 예. 그래서 관세 발언을 자제하다 보니까 모종의 조치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안도감이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 증시 하락세를 의식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관세 발언을 자제한 것을 두고 뭐 많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관세 발언을 자제했다면 예. 모종의 조치를 뭐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측면을 한번 일전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는 새로운 내용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재정 정책은 지금 사실 그 경기라든가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죠. 예. 엊그제 뭐 간신히 셧다운을 모면한 상태니까 그렇죠. 사실 임시 예산안 가지고 올해는 결국 9월 말까지 이게 6개월 정도 예. 되니까 9월 말까지 임시 예산을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사실 그 미국의 의회 역사상 사실 그 굉장히 드문 일인데요.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이 증시라든가 경기 상황에서 볼 때 예. 아직도 증시 경기가 비상 상황이 아니다고 이렇게 평가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올라간다 이렇게 허구했지만 그렇죠. 사실 국가에서 보면은 가장 큰 틀이 재정 정책 아니겠습니까? 예. 나라 살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라 살림이 원래 그 일반 예산을 가지고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임시 예산을 꾸려갈 만큼 이게 경제가 비상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이런 걸 좀 꼭 좀 인식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임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아까 김천 PD께서 보여주실 때 공화당 사람들과 달리 민주당 사람은 굉장히 험한 말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의리 분위기다. 그러나 미국 경제를 그 민주당과 공화당이 같이 살린다는 공존 의식에서 예산안은 임시 예산안 통과했다. 그래서 예. 셧다운이 얼마나 급했으면요. 상원에서 이렇게 가자마자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서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통화 정책도 지금 증시와 경기에 부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자 증시와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결국 예. 관세 정책이죠. 그렇죠. 뭐 지금까지 이렇게 큰 주가 하락의 원인이 관세 문제니까. 그러면 지금 타이밍상으로 보면 관세를 처리할 것이냐, 예. 내지는 유예할 것이냐, 이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관세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말도 있고 예. 아무리 말을 뒤집힌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관세를 철회하거나 유예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죠. 더더구나 다음 달 2일에는 피날레에 해당되는 아. 상호 관세 부과도 예정돼 예,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발언은 이렇게 제3의 조치 이외에는 지금 전통적으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측면 또 관세정책 측면에서 이렇게 트럼프 푸시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하는 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FOMC 회의가 또 예정돼 있는데요. 보먼 연준 이사, 지금 페드 부의장으로 내정돼 있는데 참가하는 첫 회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번에 3월 FOMC 회의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예. 워낙 그 파월 의장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 뭐 페드의 폐지라든가 개정 문제가 있고 특히 이것이 힘들다고 이렇게 본다면 대리인을 설정하지 누구 대리인? 이렇게 파월의 대리인을 예. 설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바로 이게 보호만 이렇게 이사가 지금 감독 담당 부의장으로 임명됐던 것도 3월 FOMC에 관련해서 예.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는 게 월가 현지 분위기다 이렇게 볼때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연준 의장 밑에는 두 분이 있죠. 통화정책 담당 부의장. 요거 이제 브레이너 이사가 다음으로 그 필립 제퍼슨이 이제 통화정책 담당이고요. 그렇죠. 요번에 담당하는 모험하는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다 하는 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왜 금융담당 부의장이 중요하냐 하면 월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죠. 그런데 바이든 정부 때 마이클 반은 바이든 정책의 대통령의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하는 금융담당 부의장이었다 이렇게 부르됐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월가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시키자. 자본시장에서 규제를 강화시키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공화당은 친월가, 친증시, 친기업 정책을 예. 추진하는 상태에서 이분은 배척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규제 완화로 주장하는 모만닝이 이번에 임명됐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예. 월가에서는 굉장히 이분에 대해서 힘을 실리는 것 같습니다. 어. 결국 트럼프의 복심이 실리는 게 아니냐. 그러면 파월에 대해서 2026년 이렇게까지 예. 그 2020년 5월까지 임기가 돼 있습니다는 자 의정을 해라. 그러나 대리는 보호만을 간다 하는 이런 각도에서 이번에 감독 담당 부의장으로 내정된 보호만 이사에 대해서 힘을 실린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아직까지 이사라 하는 것은 예. 상원의 임명이 승인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정됐기 때문에 지금의 현직에서는 보호만 이사로 이렇게 표기한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2012년부터 페드의 양대 목표가 물가 안정에 고용 창출이죠. 그렇죠. 그럼 요걸 두 가지를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통화 정책의 금리 결정에 굉장히 영향을 형성하는데요. 예.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보호만 이사 아마 홍익거 입에서도 이분은 강한 매파다 이렇게 알려져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강한 매파니까 고용 창출은 비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물가 안정은 결과적으로 매파가 되죠. 예. 그런 측면에서 양대 목표 중에서는 이렇게 물가 안정, 전통적인 페드의 제1선 목표와 마찬가지로 이 물가 안정에 주력하고 있는 것도 시청자분이 앞으로 이분이 역할이 굉장히 커질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파월보다도 이분의 성향을 잘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파월의 발언도 중요하겠지만 이 보먼 이사의 입장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3월 금리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고 매파적인 색채도 많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은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금리 동결은 뭐 기정사실화되고 그렇죠. 시카고 페드 배치스 같은 경우도 3월은 99%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은 그 금리 이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세비라든가 그 다음에 점도표, 다프로트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내용은 뭐 우리 이 목요일 새벽에 나오겠습니다는 셉에서는 미국 경제 성장률 어떻게 나올까? 그 다음에 다프로트 점도표에서는 4%로 중립금리가 상향 제동될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사실 월가의 그 미국의 주식이 굉장히 출렁거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변화를 주겠느냐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지금 클리어 레이트 문제라가 있습니다. 관세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아직 뭐 관세 부과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게 불확실성이 이렇게 거쳤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1913년 설립 이후에 불확실성일 때는 통화 정책을 한번 지켜보는 게 그게 체크 스윙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게 영어 표현으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는
투명성 문제, 음. 확실성 문제입니다. 예. 이 크레디트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상태에서는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결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변화를 주기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예. 앞서 말씀드린 같이 세비라든가 점도표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왜 세비 중요하냐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는 만약에 이번 회의에서 세비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성장률 떨어지고 물가가 예. 올라가는 이런 것이 되면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조건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 또 지금 뭐냐면 미국의 물가가 자꾸 올라가죠. 2월 달은 이렇게 헤드 페이크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위에 발표했던 사실 5년 후 기대는 몇십 년 만에 최고치가 올라가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중립금리도 4%로 돌파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측면은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결과에 따라서 미국 증시 향방이 굉장히 변화 모습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 국내 투자자분들에 대한 이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헤지펀드의 경고였는데요. 오징어 게임에 빗대지 않았습니까? 네,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 이런 그 보고서가 나온 게 비판하는 시각이 많습니다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미국에 참여할 때 예. 사실 시사하는 점도 많기 때문에 아. 오늘 좀 이 내용을 자세히 원본을 갖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 발단은 아카디아 내 자산 담당 부의장 실제로 대표 역할을 한다래요. 이 사람이 라몬트 경거입니다. 예. 이 내용들은 뭐 외신을 통해서 알 겁니다. 근데 거기에 내오고 있는 내용들 그다음에 이 라몬트라는 사람은 사실 그 트럼프의 키즈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자본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 관련해서 현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꼽고 있는 우리 서학개미 한국 투자자들은 오징어 게임식으로 한다. 미국 주식으로 한다. 이 내용입니다. 근데 뭐 홍영국께서는 오징어 게임을 두 차례 시리즈가 나왔죠. 예. 저는 안 봤습니다. 사실 예. 뭐 영화를 이렇게 하는데 음악은 많이 즐깁니다는 영화는 잘 안 예. 봅니다. 오징어 게임은 저는 뭐 내용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보고서 내용 가지고 지금 자막이 좀 다르게 뒤쪽 자막 때문에 그러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심각한 예. 표정을 뜨고 이정재 배우죠. 탤런트가 예. 좀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좀 약간 긴장을 듯한 하는 표정이네요. 기능인 것 예. 같아요. 여기에 이제 아주 정확한 이렇게 이 보고서의 내용을 함축하는 뒤쪽의 배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오징어 게임은 뭘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 보고서의 내용은 게임 규칙도 모르고 투자해서 결국 게임 규칙을 모르면 나중에 종목은 다 죽는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공교롭게도 작년 말 이후에 주식이 폭락하는 과정에서 주식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서학개미부들이 가장 손실이 크다고 합니다. 많은 시사점을 던졌죠. 요거와 예. 유사하죠. 그래서 이 보고서의 내용은 미국 증시가 서학개미에 의해서 한국화되고 있다. 이건 이게 빨간 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국 사람의 영향력이 그만큼 높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학개미의 투자 금액은 한 163조. 이것도 많은데요. 예. 미국의 전체의 0.2% 불과합니다. 근데 이렇게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높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너무 위험 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흔들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흔들어 놓는다는. 예. 그런 과정에서 테마형 종목, 이거 가치와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무슨 뭐 홍앵커가 또 그러면 홍앵커 관련된 주 누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가치와는 관련이 돼 있다. 관련이 없다. 그리고 레버리지 ETF 같은 그렇죠. 이거 국내 증권사가 굉장히 강조를 했던 거죠. 위험성이 많은 것. 이거 부분에서는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3개월 동안 미국의 시장을 보면 변동성 커졌죠. 가격이 레버리지 투자 이런 거에서 많이 떨어졌죠. 테마만 가지고 떨어졌죠. 과거 보면 테마만 가지고 한국이 월가의 그 투자 문화를 망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서 한 오랫동안 가치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법에 의해 가지고 정착된 미국의 투자 문화를 흔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흔들고 있다. 근데 서학개미도 어떨까? 결과적으로 게임 규칙이 모르면 예. 결과적으로 서학개미도 오징어 게임의 결말을
맺을 것이다. 아. 이것도 미국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알고 투자해야지 음. 증권사 권유라든가 미국의 법이라든가 이 투자하지 못할 때는 어떤 결과를 내릴까 하는 것도 이 보고서에 실제 발생 여부와 예. 관계없이 주는 시사점이 높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참 시사하는 바가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실제로 서학개미들의 손실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특정 국가의 사람에 의해서 예. 미국의 투자 문화가 흔들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그렇죠. 예. 개인적 이름이 빗떠가지고 뭐 비르황이라든가 음. 건대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미국의 투자 문화가 무너지진 않습니다. 예. 근데 그런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 붕괴 직전에 우리가 보면 포머적이 되겠죠. 예. 이게 붕괴되는 종목을 기르는 기이한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이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한글로 봐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8년 니콜라 사기. 국내 증권사가 니콜라를 얼마나 추천했습니까? 뭐 제2의 테슬라다 이러면서 많이 제2의 얘기했었죠. 테슬라를 해서 한국의 서학개미들한테 많이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결과적으로는 사기 사건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020년 로빈후드. 아. 이거는 말 못하죠. 이건 뭐 국내 증권사가 얼만큼 투자자들한테 권유를 했습니까? 그다음에 2023년 SB 사태. 이게 뭐냐? 근거가 뚜렷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보고서 내용은 뭐냐 하면 너무 빠르게 부자가 되고자 하는 아. 자기의 실력과 거기에 노력이라든가 이런 거 관계없이 너무나 빠르게 부자가 되는 노력이라 그럴까요? 욕심이라 그래야죠. 욕심이 이런 것이 대부분 사실 장마판에 주가가 떨어질 때 포머족을 나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근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작년 말에 누님 말씀에 죄송합니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는 빅테크가 최고조가 이를 때 시청자한테 많은 욕을 얻어먹었습니다는 미국 측에 차익 실현해라. 한국과 중국과 이런 가라. 2월 달에는 박현재 회장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는 미국의 빅테크가 2개월 후에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면 지금 뭐냐. 작년 말에 국내 증권사는 스스로 재료 경쟁해서 뭐냐. 이 대형 증권사라든가 미국 주식을 다 사놓겠거든요. 결과적으로 뭐냐. 미국 주식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2월 달에 박현재 회장의 얘기에 대해서 자 12월 달에 주식 사놓게 하고 이런 얘기가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쪽의 오해도 나올 만큼 이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번 보고서에서는 단순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걸 알고 투자합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비치는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현지에서 비치는 이런 거를 볼 때 한국 투자에 주는 시사점, 한국의 감독 당국에 주는 시사점, 한국의 MPC라든가 이런 기관 투자에 주는 시사점 이게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네. 가뜩이나 지금 트럼프 정부의 한미 간의 관계가 상당히 어려지고 있습니다. 불투명하죠. 예. 이런 보고서의 내용들이 비판만 하지 말고 우리에 주는 시사점도 한번 우리가 건전한 투자 분야, 미국에서 아이언 활동이라든가 이런 등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은 그만큼 월가에서도 이 한국 투자자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보고서가 의미가 파장이 큰 겁니다. 예. 또 우리의 주사는 시사점도 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일이 있지만 자 월가의 마진콜과 코인 사태 이런 거에서 한국인의 경계령이 그동안 되어왔죠. 구체적인 내용은 빼겠습니다. 예. 2023년 3월 달에 아켓코스의 빌황 그렇습니다. 한때는 한국의 예. 코리아 펀드를 주장했던 이 마지컨 사태 이건 미국의 투자 문화를 망쳤죠. 2025 건대영 사건 이것도 뭐 미국의 투자자들을 엄청나게 손실을 했죠. 그러면 자 종전에 이와 같은 사태가 없었느냐 하면 그냥 사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1999년 일본 세러리맨 사건도 있었습니다. 1900 성장 펀드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기부터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2021년 밈 투자 로빈후다. 그다음에 2020년 서학개미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미국의 감독 당국 보십시오. SEC라든가 이런 층에서는 이런 걸 규제해서 미국의 엄격한 투자 문화를 정착해온 것이 미국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월가의 세계 중심지를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만두겠습니까? 뭐가 손바이죠.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트럼프와 라몬트와의 관계를 지금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한국인 투자자를 원칙적으로 뭐 미국 증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요.
지금 집권당은 공화당입니다. 예. 공화당은 앞서 말씀드린 친증시, 친월가, 친기업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이번에 대선에 당선될 때 유대계 자금들이 는 겁니다. 유대계 자금들은 대선 때마다 공화당을 많이 지원했죠. 예. 그래서 트럼프에서는 당선 이후에 자 이스라엘에서 자 바이든 정부는 이란인데 이스라엘에서 사우디랑 이스라엘을 지금 모든 전폭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배열에는 실리콘밸리의 자금과 함께 유대계 자금들이 뒷받침하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와 머스크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서 자 증시를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냐. 지금 이제 자기 부담으로 못하고 있죠. 예. 그런 과정에서 보면 한국의 이러한 그 게임 규칙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이 예. 아카데언의 라몬트 부사장은 이 하버드 출신 경제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는데요. 유일하게 하버드에 대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하버드 학파들을 좀 배척하고 있습니다는 예. 이 라몬트라든가 이런 금융인들은 끌어안고 있습니다. 아.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라몬트의 관계가 굉장히 좋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월가의 투자 문화를 망치는 이런 분야, 주가를 하락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한국 투자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나올까 하는 이게 앞으로 우리가 미국에 투자할 때 굉장히 주목해서 바라볼 사항이고 한국도 비판하지 말고 게임 규칙을 제대로 알아서 미국 주식이 가야 오랫동안 미국 주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묻지마 투자식, 오징어 게임식 투자하는 것은 미국도 안 좋고 한국의 서학개미들도 안 좋다. 예. 이런 점에서 오늘 아침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건전하고 성숙한 투자 문화를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두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